속보라고 내놨습니다. 자, 이게 조선일보 이제 메인 홈페이지 첫 화면입니다. 뭐 제가 그 부분만 딱 발췌하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에 조선일보 속보하면서 윤 대통령 야당 내란죄라며 광남 칼춤 이거 따옴표로 했죠. 탄핵이든 수사든 맞설 것이다. 그냥 드라이하게 이렇게 보도하는 거죠. 그 다음에 좀 보시죠. 계엄은 통치행위 사법심사 대상 아니다. 윤 대통령이 얘기한 거죠. 국회가 헌정질서 파괴하는 괴물이 됐다. 그리고 이제 윤 대통령이 오늘 담화를 요점을 정리한 거죠. 좀 올려보시죠. 그리고 윤 대통령 비상계엄 파악 야당 폐악 경고하기 위한 것이다. 담화 전문을 소개했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속보하면서 뭐가 들어가냐면 한동훈 윤 대통령 담화 직후 윤리위 긴급 소집했다. 제명 출당 논의한다. 이게 세 번째 뉴스로 나가고요. 네 번째 보니까 한동훈 속보 탄핵이 유일한 길이다. 의원들 소신 따라 투표해야 된다. 자,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다음 그다음 보시죠. 윤 대통령 계엄 사과 닷새 만에 대통령 청사 방문 30분 만에 뭐 떠났다. 이게 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위로 처음 가보시죠. 지금 이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핵심이 뭐였어요, 여러분? 제가 설명한 대로 뭐였습니까? 오늘 담화의 핵심은 부정선거 때문에 계엄했다는 거 아니에요? 안 써요. 아니, 조선일보 이 시간 현재입니다. 담화 끝난 지 지금 몇 분이에요? 한 20분 됐죠? 담화 끝난 지 한 20분 됐나? 예? 20 몇 분 만에 지금 예? 이거 보세요. 30분 됐군요. 담화 끝난 지 30분 만에 이 조선일보 홈페이지에 부정선거 얘기를 안 합니다. 대통령이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들으셨잖아요, 여러분. 안 해. 다른 얘기만 대통령이 한 얘기만 다른 거 이거 보세요. 자, 다시 보겠습니다. 이게 오늘날 현상입니다. 자, 뭐 이런 얘기 한 거죠. 했죠, 이거 다. 예? 광란 다 했죠. 그리고 탑 뉴스를 이걸 달고 그다음에 좀 올려 보세요. 자, 비상계엄 야당 폐악 경고하기 위한 거다. 이런 얘기 다 했죠, 대통령이. 이런 게 중요한 겁니까? 부정선거가 중요한 겁니까? 그다음에 한동훈 얘기. 여기에 한동훈 얘기를 두 개나 써요. 그 다음에. 두 개나. 속보 달고 한동훈이 윤리비 소집했다는 거고 한동훈은 탄핵이 유일한 길이라 의원들 소신 따라 투표하라는 거. 이거를 앞에다가 답니다. 윤 대통령이 어마어마한 얘기를 했는데 부정선거 밝히기 위해서 계엄을 했다는 얘기를 했는데 부정선거 얘기를 안 해요. 아니, 추측성 기사도 아니고 윤 대통령이 오늘 30분 전에 했잖아요. 근데 왜 다른 얘기들만 하냐고요. 야, 이게 조선일보예요. 그리고 한동훈 얘기만 그다음 뒷달같이 속보로 씁니다. 뭐가 중요한디? 예? 아니, 윤 대통령 제명 출당 논의하는 거 이런 거 한동훈이가 했다고 이걸 담화 밑에다가 바로 달아요. 예? 담화 밑에다가 윤 대통령 담화 탑뉴스로 내보내면서 그 밑에 바로 이걸 달아요. 윤리위 소집했는데 윤 대통령 윤리위 소집하는 건 뭐예요? 윤리로 제명시키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제명 출당 논의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탄핵 유일한 길이다. 이거 한동훈이 얘기했다는 거 이거를 바로 밑에 기사에 달아요. 그리고선 쭉 올려보세요. 쭉 올려봐 주세요. 부정선거에 대한 뉴스 없습니다. 진종호 얘기는 참 여기서 진종호 얘기가 급합니까? 진종호 국민 뜻 반한 길 선택 않겠다. 찬성 여당 의원 6명으로 늘었대요. 찬성이. 자, 이런 걸 이 급한 상황에 이런 거 쓰고 앉았습니다. 오세훈 얘기 씁니다. 오세훈이 윤석열 탄핵 소추로 윤 심판 받아야 당론으로 결정하자. 윤석열 법 심판 받아야 된답니다. 오세훈도 배반했어요. 이거 여러분들 똑똑히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서 이쪽 보니까 연예인만 100명 산다. 김구라도 살기 좋다면 선택한 동네는 나 미치게. 노모 대소변 받아달라. 가수 현숙 맞선남 충격 요구의 분노. 에이 진짜 씨. 요거 안 나옵니까? 예? 그리고 무슨 뭐 대기업 구조조정 칼바람 이렇게 이게 오늘 조선일보 일면 그러니까 조선닷컴 조선일보 인터넷 판에 이 앞면이에요. 부정선거 붙자도 안 꺼내요. 자, 그러면 이래서 우리가 큰일 났다는 거예요. 언론이. 대통령이 분명히 밝혔는데도 선관위에 대해서.
자, 그러면 동아일보 한번 가봅시다. 조선일보 큰일 났습니다. 동아일보 한번 가봅시다. 동아닷컴 쳐주세요. 여기 동아닷컴 위에다 치면 돼요. 그러면 동아일보는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 우리나라 언론을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겁니다. 편해홍님인가요? 감사합니다. 편해홍님. 미국에서 슈퍼챗 쏴주셨네요. 여러분 좋아요도 좀 많이 눌러주세요. 이게 좀 많이 방송이 나아요. 좋아요 눌러야 이 알고리즘에 이 잡혀서 이제 말하자면 위에 막 뜨고 그래요. 그래야 이제 조회수가 많이 들어가니까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자, 동아일보 이게 첫 화면인데요. 속보하면서 내란죄며 강난의 칼춤 야당이 쳤다. 탄핵이든 수사든 맞서겠다. 이런 얘기, 빤한 얘기죠. 빤한 얘기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속보 한동훈을 바로 밑에다 답니다. 한동훈 얘기를. 윤담아직후 윤석열 제명 출당 위한 윤리위 소집했다. 그 다음에 국방부 전 계엄사령관 박안수 육군총장 직무 정지시켰다. 경찰 특수단에 오늘 조지호 김영식 구속영장 신청 예정이었다. 자, 이거를 탑에 달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경찰 특수본이 복지부 장관 소환했다. 뭐 이런 얘기들입니다. 이런 얘기. 자, 그러면 자 올려보세요. 이런 얘기들로 하면은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자, 조금 내려봐. 조금만 내려주세요. 자, 이런 조금 더 내려서, 조금 더 내려서. 이런 얘기들로 하고 윤석열 대통령 오늘 담화했다, 긴급 담화했는데 한동훈은 윤리위 소집해서 윤석열 제명 출당 논의한다는 거다. 국방부는 직무정지 당했다. 그 다음에 경찰 특수단은 오늘 조지호 김봉식 구속영장 신청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분위기가 뭡니까? 여전히 윤석열 대통령 내란죄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윤리위에서도 제명시킨다는 거고 국방부도 직무정지 당하고 특수단이 이렇게 활동하고 이런다는 거야. 이 뉘앙스가 이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 윤 대통령을 멀쩡하게 오늘 담화를 발표했는데 이렇게 몰아갑니다. 그리고 부정선거 얘기 동아일보도 안 해요. 30분 전에 했잖아요, 대통령이. 그게 제일 핵심이었잖아요. 안 해, 동아일보. 자, 그러면 중앙일보 갑니다. 오늘의 조중동의 민낯을 여러분께 알려드리는 거예요. 조인스닷컴 중앙일보 가보세요. 조중동이 이렇습니다. 오늘 언론들을 제대로 한번 보이는 겁니다. 자, 중앙일보입니다. 자, 탑뉴스로 봐. 이거 똑같아요. 윤 대통령이 야당이 내란죄라며 광남 칼춤 탄핵이든 수사든 맞서겠다. 이거 대통령 담화했다는 거고요. 그 다음 뉴스 보니까 윤 대통령 야당이 탄핵 남발로 국정마비 만국의 길. 윤 대통령 한 말이죠. 그 다음에 바로 속보. 한동훈이 윤 대통령 담화 끝난 다음에 제명 출당 윤리위 소집했다는 거. 이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주요 기사 들어갑니다. 자, 단독 여당 24면 14일 표결 참석한다는 거. 윤 탄핵 방어선이 무너졌대요. 윤 탄핵 방어선이 무너졌대. 아니 이놈들이 30분 전에 대통령이 긴급 담화를 하면서 그렇게 어마어마한 얘기를 했는데 방어선 무너졌다고 단독으로 쓰고 앉았어요. 그 다음에 또 단독을 씁니다. 중앙일보. 윤 대통령 법 따진 뒤 계엄했을 것. 친윤 주목하는 헌법 51조 뭐 이런 거 하고 옆에 보니까요. 윤 대통령 총선 참패 뒤 수차례 계엄 그거 그냥 그대로 무릎 꿇고 말렸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총선 참패 뒤에 계엄을 꺼냈는데 무릎 꿇고 사람들이 많이 말렸대요. 뭐 이런 얘기. 그다음에 국방부 속보 나오네요. 전 계엄사령관 박안수 직무정지됐다는 거. 육군총장 직무정지됐다는 거. 또 박지원이 얘기를 이 중요한 시간에 여기다 답니다. 윤석열 저 미치광이에게 대통령직 1초도 못 맡긴다. 이걸 여기다 달아요. 박지원이 얘기를. 이게 중앙일보입니다. 부정선거 얘기 안 하죠. 아니 부정선거 얘기를 이봉규가 추측으로 윤 대통령이 하지도 않은 얘기를 이봉규가 막 떠들면은 그런다고 그래. 아니 이봉규뿐만 아니라 보수우파 평론가들 내지는 뭐 교수들 내지는 유튜브들 내지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힘을 합쳐서 떠들었다고 그래요.
그런 건 보도 안 해도 돼. 그래. 그런 것도 사실 보도해야 되는데 보도 일절 안 했잖아요. 안 해도 돼. 그런다고 쳐. 대통령이 긴급 담화를 통해서 이 비상한 계엄 상황에서 그것 때문에 계엄했다고 얘기를 했는데도 조중동에서 한 놈도 안 써주잖아요. 하나도. 여러분들 이것 똑바로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조중동이 위험하기 때문에 우리가 광화문에 모이자는 거예요. 그러면 조중동에서는 코인팔이 한다고. 로도현님 감사합니다. 미국에서 쏴주셨네요. 슈퍼챗을 미국에서 쏴주셨네요. 조중동 언론 죄다 썩었다. 한 뚜껑 아우지행이다. 뭐 이렇게 써주셨는데, 참 기가 막힙니다. 그러면 누구를,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은 세뇌되는 게 당연해요. 왜냐하면 좌파 신문들이 안 빤하지. 그건 보지도 맙시다. 뭐 저 경향신문, 한겨레 신문, 뭐 오마이뉴스, 프레시안, 그다음에 방송들은 뭐 아이고 거긴 뭐 보나만 하고. 그런데다가 조중동마저 눈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저렇게 사기를 치잖아요. 대통령이 눈 시퍼렇게 뜨고 계엄을 선관위 잡으러 들어갔다고 눈 시퍼렇게 뜨고 얘기했는데 안 쓰잖아 여기. 조중동 지금 증거로 보여드렸잖아요. 증거로 제가. 이런 놈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봉규 TV 보시는 분들은 그래도 이봉규 TV를 봐서 부정선거를 제가 뭐 6년째 지금 방송하고 있으니까 그래도 이봉규 TV 구독자님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이봉규 TV를 안 보는 사람들, 이 조중동을 보는 우파들이 많아요. 조중동 보죠. 그리고 TV조선, 채널A, MBN 보죠. 그거 보는 사람들은 부정선거 얘기를 안 하니까. 그런데 왜 저 계엄했지? 저거 대통령 윤석열이 저 섣불렀네. 저거 왜 저러지? 왜 2024년에 우리 잘 살고 있는데 계엄을 하고 왜 총을 들고 저기 들어가고 난리야 저거. 이렇게들 방송하고 이렇게들 보도하고 한동훈이가 탄핵시키겠다, 뭐 자율투표 맡겠다. 이제는 또 다마 끝나니까 윤리위회부에서 제명시키겠대요 대통령을. 야, 이놈을 가만둘 수 있습니까? 그러면 그 한동훈을 비판하는 게 아니라 한동훈이 그 말을 헤드라인에 탁 달고 다마 바로 밑에다가 이 단독 기사로 이렇게 쫙쫙 달아버립니다. 단독 기사 속보 이런 식으로. 한동훈의 말, 심지어는 박지원의 말도 윤석열 저 미치광이 대통령직 1초도 못 막힌다, 이런 말을 이 귀중한 지금 이 시간에 달고 있습니다. 중앙일보뿐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조중동에 있나 보셨죠? 그래서 제가 요즘에 천원영님 감사합니다. 요즘에 그 보수우파 신문들을 제가 많이 이렇게 떠평이나 유평에 소개를 많이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진짜 보수우파 신문들, 그 다음에 유튜브들, 꼭 이봉규 TV 안 보셔도 돼요. 뭐 너아라 TV든 뭐 신의 한수든 뭐 강용석이든 뭐 안정권이든 뭐 많잖아요. 보수우파 유튜브 채널들. 그런 유튜브 채널들 너무나 다양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걸 보고 그 다음에 보수우파 신문들, 요즘에 이제 아시아투데이라든가 활약이 대단합니다. 아시아투데이, 그 다음에 뭐 뉴데일리, 그 다음에 데일리안, 그 다음에 FN투데이, 스카이데일리, 이런 그 보수우파 신문들에서 그래도 이 조중동에서 못하는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언론 지형을 바꿔야 돼요. 그리고 옛날에는 신문 기자들이 방송 기자를 우습게 알았어요. 기자 취급도 안 했어요, 옛날에는. 그 아주 옛날도 아닙니다. 한 20년 전까지만 해도 그랬어요. 제가 젊은 시절에. 20년 전이면 그렇게 젊지도 않았구나. 그랬는데 방송 기자들이 이제 한 20, 30년 전서부터 뜨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스타들이 됩니다. 빠니아빠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그 방송 기자들이 힘을 갖게 됐어요. 그리고선 방송 기자들이 이제 신문 기자하고 대등하게 이제 됐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냐면 특파원들 보면 알아요. 제가 워싱턴에 있었잖아요. 워싱턴 특파원들이 각 그 신문사, 방송사의 엘리트들만 와요. 왜? 워싱턴이 국제 정치의 중심지니까. 최고 엘리트들만 오는데 거기서 보면 제가 있을 때만 해도 신문사들이 여기 말하자면 뭐 어떻게 이제 예를 들어서 뭐 기자회견 같은 거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미국에 그때 뭐 부시 대통령이라든가 뭐 이렇게 뭐 기자회견 한다 그러면 이 방송 기자들이 이 짝을 못 썼어. KBS, MBC 뭐 이런 특파원들이 별로 힘을 못 썼어요. 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현재 대한민국은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모든 언론이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문을 숨기고 있으며 계엄은 무조건 잘못된 것이라고 국민을 속이고 있습니다. 과연 그러할까요?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원문을 들어보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대통령으로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지금까지 국회는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 소추를 발의하였으며 지난 6월 22대 국회 출범 이후에도 10명째 탄핵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례가 없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 건국 이후에 전혀 유례가 없던 상황입니다. 판사를 겁박하고 다수의 검사를 탄핵하는 등 사법 업무를 마비시키고 행안부 장관 탄핵, 방통위원장 탄핵, 감사원장 탄핵, 국방장관 탄핵 시도 등으로 행정부마저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국가 예산 처리도 국가 본질 기능과 마약 범죄 단속, 민생 치안 유지를 위한 모든 주요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국가 본질 기능을 훼손하고 대한민국을 마약 천국, 민생 치안 공황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에서 재해대책 예비비 1조 원, 아이돌봄 지원수당 384억, 청년 일자리 심해가스전 개발 사업 등 4조 1천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심지어 군 초급 간부 봉급과 수당 인상, 당직 근무비 인상 등 군 간부 처우 개선비조차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러한 예산 폭거는 한마디로 대한민국 국가 재정을 농락하는 것입니다. 예산까지도 오로지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이러한 민주당의 입법 독재는 예산 탄핵까지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국정은 마비되고 국민들의 한숨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자유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세워진 정당한 국가기관을 교란시키는 것으로서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입니다. 국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탄핵과 특검, 야당 대표의 방탄으로 국정이 마비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되었고 입법 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 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이 되어야 할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 된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당장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풍전등화의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저는 이 비상계엄을 통해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자유 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낼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저는 지금까지 패약질을 일삼은 망국의 원흉 반국가 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습니다. 이는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안전 그리고 국가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며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저는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국가를 정상화시키겠습니다. 계엄 선포로 인해 자유 대한민국 헌법 가치를 믿고 따라주신 선량한 국민들께 다소의 불편이 있겠습니다마는 이러한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조치는 자유 대한민국의 영속성을 위해 부득이한 것이며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기여를 다한다는 대외 정책 기조에는 아무런 변함이 없습니다. 대통령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저는 오로지 국민 여러분만 믿고 신명을 바쳐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낼 것입니다. 저를 믿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 계엄 선포문은 세 가지 방향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첫째, 반국가 세력을 일시에 처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할 당시 박헌영의 남로당 세력의 잔재가 확대되어 오늘날의 사태를 일으킨 원인이 되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5.16 혁명으로 반국가 세력이 제압되어 대한민국은 세계 경제 6위, 군사력 6위로 세계가 부러워하는 나라로 우뚝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이재명을 추종하는 자들로 인해 주한 미군을 철수하고 대한민국을 북한의 연방제로 넘기고 대기업을 해체하려고 하는 최악의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국방부 장관과 감사원장 등 대통령이 지목한 인사들을 다 탄핵하는 인류 역사상 전례가 없는 사건을 건국 이후에도 없었던 일을 국회가 자행했습니다. 셋째, 예산 편성에 있어서 어린이 돌보미, 경찰 판공비, 군부대 부사관 및 직업군인들의 월급 상승안을 전면 부정하고 영으로 처리한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 수사와 감사원의 감사 등 어떤 방법으로도 이를 해결할 수 없어 부분적 계엄령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을 북한에 넘길 수는 없습니다. 이번 토요일 오후 1시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대한민국에서 살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광화문 광장으로 몰수히 모여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만약 대한민국을 원치 않는 분들은 차라리 북한으로 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을 선택하는 세력과 북한을 선택하는 세력으로 나뉘었습니다. 4.19 혁명은 학생들이, 5.16 혁명은 군인들이 나섰던 것처럼 이제 우리는 광화문 광장에서 시민혁명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을 완성할 것입니다. 토요일 오후 1시까지 꼭 참석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국민혁명의장 정광훈 드림.